겠습니다. 네. 뮤디조의 용 리더 다이아몬드 마스터 금명환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릴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온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요, 나이는 28살이고요.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전직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애터미인데 좀 복 좀 받았죠, 그래도. 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전공을 신학교로 했는데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돈 버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저희 그 집안에 이렇게 목회자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배워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선택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목회가 아니라 저는 종교개혁입니다. 지금도 제 꿈이 종교개혁인데,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뭐 거창한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혁이라는 게 뭐 새롭게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이라고 배웠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이제 어려서 경제관념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가 그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죄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종교개혁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사례비 받고 하는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돈을 따로 벌어야겠더라고요. 일을 해서. 그래서 많은 걸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1, 2학년 때는, 학부 때는 별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고학년 3, 4학년이 돼서 졸업이 다가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당장은 벌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꿈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만 해야 돼요, 평생 그냥. 돈만 벌다가,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다가 죽겠더라고요. 꿈도 실현 못하고. 그래서, 뭐가 없을까 하는 그 찰나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가 최희정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집을 나가셨잖아요. 또 출가를 하셔가지고 자주 못 뵀어요. 이제 명절만 오셔요. 1년에 2번 봐요. 설날, 추석. 그리고 이제 추석이었나요? 그때 한번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추석 예배 드리면서 제가 끝나고 이제 덕담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때 팀장이셨는데 지금 연금성으로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상속이 된대요. 그래서 아직 거기서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러 온 게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옆에서 저는 그때 막 동생이 들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2살 아래 26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을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꿈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알아야지 제가 받을 때 유리할 것 같아서 이제 알아보러 왔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 없었는데 이거는 해야겠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안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몰입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부업으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입대하기 전에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1,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애터미를 바로 그러니까 제가 입대하기 한 3, 4개월 전에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제가 친구는 많아요. 친구는 많은데 애들이 다 생필품을 자기 돈 주고 안 사더라고요. 그렇지. 남자애들이고 다 젊으니까 그리고 또 품질에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은 죽지만 않으면 돼. 그냥 비누로 그냥 머리 감고 그래갖고 정말 답답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 열심히 이제 했던 게 어떻게 도움이 됐나 봐요. 그때 이미지가 좀 좋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리크루팅이 다 되면, 사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밝혀도 되나? 제가 그때 사실 잘했던 이유는 그 아르바이트 안 계시죠? 아르바이트 사장님 딸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애터미 사업에 리크루팅이 되면서, 그리고 제가 같이 열심히 이제 세미나를 듣다가 저 입대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입대를 하고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첫 달에는 한 푼도 못 받고, 두 번째 달 7만 원 받은 게 시작으로 세 번째 달에도 7만 원. 그리고 입대하고 제가 훈련병 때 14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핸드폰을 못 쓰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예. 제가 그 군인 월급이 20만 원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14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리고 그게 늘어나서 전역할 때 제가 한 35만 원 돈을 받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제 여자친구가 지금 없는데 있었어요. 또 있어가지고 네, 그 딸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옆에 가게에서 이래봬도 인기가 좀 많습니다. 여자가 복잡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군인 월급 가지고는 그래서 여자친구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은 나와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기가 모자른데 제가 그래도 애터미 수당 받으면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리금 생활을 하고 제대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지는 전역하고 사실은 전역을 하고 이제 교육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시스템을 들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 2년 동안 이제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시스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제가 바로 전역하고 애터미 사업을 몰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한 달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됐잖아요. 한 달 쉬고 싶더라고요. 머리도 길러야겠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전역하고 일주일 뒤에 1호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가 탄생하면서 킨텍스에서 10억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오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놀 때가 아니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시작했어요 전업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딱 1년 9개월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또 샤론 로즈 마스터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뭐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잘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해명을 드릴게요. 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일단 최희정 본부장님의 대실적이 있어요. 대실적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았는데 또 여기 배너에 국장님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센터에 팀장님도 많으시고 근데 이 국장님들이 단 한 분도 제 파트너신 분도 없고 제 스폰서이신 분도 없어요. 다른 라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주를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군대에 있는 후원을 잘 못하게 돼서 죄송한 것도 있는데 그나마 좀 그게 당당해요. 주주를 제가 한다는 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입시키고 리크루팅 했다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달아준 인맥 없이 이제 제가 리크루팅한 인맥으로 주주를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이제 복제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에게 뭐 한 명도 회원을 달아주시거나 매출을 넣어주신 적도 없고요. 활동비를 좀 지원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 가장 큰 제가 어머니 덕을 본 게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좀 잘생긴 거. 잘생기게 낳아주신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엄청난 덕을 받았고 그거 외에는 제가 뭐 후원을 받은 게 없어요. 이제 미팅 이런 건 받았죠. 상담 좀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감히 애터미 성공의 길이라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 성공의 길이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정의가 어려운데 많은 성공자들이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강의들을 여러 개를 보시면 바로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판서도 해보게 되네요 제가. 글씨를 못 써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진짜 무슨 벌써 틀렸어.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라고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성공의 8단계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뭐죠? 꿈과 목표. 네, 맞습니다. 꿈과 목표 설정.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결의와 결의, 결단. 다 외우고 계시네요. 세 번째는 명단 작성. 맞습니다.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바로 초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가 후속 관리죠. 이제 후속 관리. 일곱 번째가 상담. 여덟 번째가 바로 복제예요. 이렇게 성공의 8단계.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8단계니까 성공의 8단계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여러 번 수도 없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항상. 예, 그러니까 혹시 이 순서대로 사업 다 진행하시나요? 예, 조금은 안 맞는 것도 있죠. 예, 그게 뭐 예외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공의 8단계가 전 네트워크 처음이라 몰랐는데 이게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트워크 업계에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더라고요, 그쵸? 예, 네트워크 업계에 있었던 거래요, 성공의 8단계가. 근데 애터미가 다른 네트워크랑 좀 차별화됐죠, 다르죠. 예,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은 다 사업자 마케팅이라면 사업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무슨 마케팅이죠? 소비자 마케팅. 그래서 제가 왜 저도 사업을 한 거를 피드백을 하고 돌아보니까 이 순서대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아니 명단 작성을 하고 초대부터 하고 사업 설명부터 하래요. 네. 이거는 그죠,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사업 설명이 아니고, 그죠? 바로 저희는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품 전달을 하면 어떨까? 네, 제가 이제 제 사업 한 걸 쭉 돌아봤을 때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 상담이랑 초대를 순서를 바꿔보면 좋겠더라고요. 네. 상담 그리고 초대. 네, 제가 사업을 진행한 거는 돌아보니까 이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가 이번 금요일에 내일 모레 있죠. 거기서 가면 또 이제 회장님이 박한길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 그때 다 꿈과 목표 설정 하시죠? 계속 새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참 좋았던 게 애터미에서 말하는 이 꿈이요. 이 꿈이 너무 바람직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애터미에서 단순히 돈만 많이 벌어서 부자 되자 이게 아니라 애터미에서 말하는 꿈, 목표는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삶, 그렇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삶이 저희의 최종 목표 꿈이죠. 돈 버는 것은 꿈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애터미의 성공 그리고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부자가 저희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꼭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꿈을 항상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꿈이 없다면요,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밥만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다 꿈이 있으시죠? 네, 저는 아직 이렇게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이게 연륜이 없다 보니 잘 몰랐는데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부자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아직.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 부모님도 성공을 하셨다 보니까 뭐 제가 노후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머리로는 알아도 좀 가슴으로 와닿는 게 약했는데 계속 듣고 이제 또 파트너분들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꿈을 꼭 인생 시나리오를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꿈이랑 목표랑 무슨 차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꿈에다가 기간을 정한 게 목표다, 아니면 장기 목표는 꿈, 단기 목표는 이제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이제 목표 설정 안 하고 꿈과 목표 설정한 거는 저 인생 시나리오 책자 보시면은 이제 그 수레바퀴 그리는 거 말고 밑에 직급 달성 계획이 있는 거 아세요? 직급 목표. 그거 잘 안 하시죠? 그거를 하시는 게, 이거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직급 달성 계획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속도가 천지차이에요, 진짜. 그래서 직급 달성 계획, 직급 목표를 세우시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꿈과 목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 이게 저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오고 이제 거절을 당해도 계속 애터미에서 버티고 결국 성공해내야 되는 원동력,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내가 내 꿈을 꼭 이루겠다 이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다 결단하시죠? 그거였으면 이제 굳이 따로 단계를 나눠놓지 않았을 거예요. 포함을 시켰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바로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대가지불. 내가 애터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건가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성현 박사님이 그러셨죠. 누구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없다. 나를 바꿔야지. 성공자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애터미를 위해서 내가 애터미에 더 몰입하고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포기가 아니고 미루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성공한 이후에 해도 되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드라마를 끊겠다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뭐 게임을 끊겠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대가지불을 하는 결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A코어 아시죠? A코어 체크리스트. 네, 요걸로 나는 매일매일 A코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루 이제 활동 양식을 체크하겠다 하는 결단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결단이 있겠지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결단에 바로 첫 번째는 애용. 그쵸? 애용 해야겠죠. 다 배우셨죠? 애용하라고. 그리고 애용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애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애터미에서 아무리 많은 수입을 가져가도요 애용을 안 하고 있다면 돼지 클럽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애용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결단 한 가지가 시스템.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늦거나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각자 결단을 세우셨으면 이제 명단 작성을 하셔야겠죠. 명단 작성 안 하신 분들, 명단 없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명단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명단 작성을. 왜 명단을 해야 되나 봤더니 저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있거나 핸드폰 안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단을 끄집어내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두 줄이죠. 두 줄이니까 명단 작성 하셔야 돼요. 딱 그걸로 간단하게 이게 정의가 됩니다. 한 줄만 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간혹 뭐 운이 좋으면 근데 한 줄만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고요. 진짜 운 좋으면 한 줄도 안 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운을 바라보신 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곳입니다. 두 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장수가 돼서 두 줄을 하시려면요 명단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제가 보니까 이제 사업을 빨리 하려면 레그를 잘 내리면 좀 빠르겠죠. 똑같이 전달을 해도 레그를 잘 짜면. 근데 이제 명단을 작성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람을 막 소실적에다 붙이지 마시고 이 사업이 되게 큰 그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 프로젝트 마라톤으로. 그렇죠? 그래서 명단을 내가 이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적지 말고 아는 사람을 그냥 이름 몰라도 얼굴만 아는 사람 다 적으세요. 쭉 나열을 해서 그룹별로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뭐 이제 뭐 또 다른 분들은 뭐 전 직장 동료 아니면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룹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찢으면 안 되잖아요. 좌우로 아시죠 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눠보세요. 이제 뭐 군대 동기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 쭉 그룹을 나눠서 이제 어떤 그룹은 좌측, 어떤 그룹은 우측에 가야 할지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줄이니까 명단상 하셔야 돼요. 한쪽만 달 거 아니잖아요. 명단에서 꼭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되는 와중에 돌아서 보니까 명단 작성을 이제 계속 새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파트너분들 중에 제가 처음 썼던 명단을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계속 명단을 쓰니까 수소문을 해서 번호를 알아내고 리크루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꼭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다 하셨으면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일곱 번째 이제 순서를 바꿨잖아요.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뭐 항상 모든 걸 상담을 해야겠죠. 항상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상담은 이제 명단 작성을 하시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랑 상담을 하세요. 근데 이 상담은 나를 데려온 스폰서한테 꼭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애터미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타고 있고 성공한 분들, 자리사업, 능력 있는 스폰서들은 좀 잘 아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셔도 되는 거고 내가 판단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가서 뭘 상담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이제 그룹을 나누셨죠 명단에서. 그러면은 이제 좌우를 내가 내 명단에서 그룹을 좌우를 어떻게 배분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스폰서는 내 주줄이지만 스폰서는 항상 내 대실적을 후원하게 돼 있죠. 돕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스폰서가 내려주는 뭐 인맥 이런 거는 사업의 맥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사실 그죠 뭐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실적으로 갈 인맥이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달아주는 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 대실적 파트너들한테 좋은 거고, 내가 다 후원을 못 하니까 한 줄만 후원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한테 후레쉬가 되더라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주주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좌우 좀 이제 밸런스를 다르게 잡을 수 있지만 시작 기점에 따라서 꼭 주주를 하셔야 되고, 이 네 명단을 가지고 어느 그룹은 좌측 어느 그룹은 우측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담을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한테 명단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혼자 가도 되겠는데 이 사람은 좀 혼자 힘들 것 같아, 전달이, 정보 전달이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이 사람은 같이 가야 될 사람, 이런 것도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거 초보자분들은 아직 제품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폰서들이 아무래도 교육받은 분들이 조금 더 제품에 대한 체험이나 지식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뭐 성향이나 아니면 어디가 안 좋은지 뭐 이런 상황을 말해주면서 어떤 제품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을 꼭 받으시고 시작을 하세요. 네, 그런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네 단계는요 이제 사업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을 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한 번 듣고 나가면 총 맞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제대로 나가셔서, 저는 이제 애터미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제품 전달을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제품 전달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달하는데 방법은 없겠지만, 정해진 방법은 없겠지만 내가 이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사업 설명을 빼고 제품 전달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인 것도 있지만 사업 설명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사업 설명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한테 내 말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은 거절도 쉽고 너무 내 말이 가볍게 들려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애터미 시스템 아시죠? 사업 설명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동행을 통해서 스폰서가 하시거나 아니면 초대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서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확률도 훨씬 높아요. 웬만하면 사업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예외도 있겠지만 제품 전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전달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애터미가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제품력에 바로 애터미에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대중 명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정말 좋은 걸 싸게 팔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거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탄탄한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제품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되는 거라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한번 써본 사람들이, 그죠? 다시 쓰는 거. 샀던 사람들이 다시 쓰게, 재구매를 일으키는 게 제품의 능력이에요. 근데 일단 한번 써보게 하는 것은 제품의 능력일까요? 내 노력일까요? 네. 내가 해야 돼요. 제품 좋은 거 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써봐야 사람들이? 아니죠. 일단 써보게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제품의 능력이지, 일단 한번 써보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품 전달을 꼭 어떻게든 한번 써보게 하셔야 되는데,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을 전달하는데 간단해요. 첫 번째는 돈 받고 전달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돈 안 받고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판매와 선물을 또 할 수 있겠죠. 판매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일단은 당연히 웬만하면 판매가 좋아요. 돈 받고 파시는 게 좋고, 내 돈 주고 사야 열심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파세요. 그냥 주는 것보다 파시는 게 좋은데, 내가 계속 팔았는데 도저히 못 팔겠어요. 나는 판매를 도저히 못 하겠어 하시면은 선물이라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투자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못 팔면, 내가 뭐 판매도 안 하는데 선물도 안 해. 그러면 뭐 제품이 전달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도저히 못 팔겠으면 어떻게 투자해서 선물이라도 하셔야지. 제품이 전달돼야 애터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재구매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리고 애터미에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선물 위주로 하셔서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센터장님, 굉장한 또 투자가시죠, 사업가신데, 그래서 꼭 웬만하면 판매 위주로 하시되 도저히 못 팔겠으면 선물이라도 하셔라. 제품이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예요. 이제 제품을 전달했으면 후속 관리를 해야겠죠.
왜 해야 되냐면 제품이 전달됐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일이 일단 한번 써보게 하는 게 내 일이라 그랬죠. 거기까지가 제품의 능력을 일으키기 전. 예. 근데 제품이 전달됐다고 무조건 쓸까요 안 쓸까요? 그죠? 안 쓸 수도 있어요. 사고 아니면 받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방치해놓고. 그래서 후속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품을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써보게 어떻게든 써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써보게 하시고 불편한 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전달할 제품이 있는지 이런 거 후속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후속 관리를 하는 또 가장 큰 의미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좀 힘들죠 사실. 근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습관을 들여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위에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어요? 저희만 있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다른 라인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꾸준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안 돼도 잘 된다고 하라 그랬죠. 계속 비춰주셔야 돼요. 후속 관리를 전달해놓고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사업에 동참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애용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관리를 하면서 내 성실한 모습을 계속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후속 관리를 통해서 이제 회원가입도 이때 하시는 게 정동문 총장님 그러시죠. 가입부터 하지 말라고. 근데 가입을 먼저 권유를 해서 제품 전달하기 전에 뭐 이렇게 부담 없이 해주실 가까운 분들은 괜찮겠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 뭐 이렇게 뺏길까봐 급급한 거 아니면은 제품 전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하면서 그때 가입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또 꼭 해야 될 게 STP 뭔지 아시죠? 쇼더 플랜. 이제 쇼더 플랜 말 그대로 내 플랜을 보여준다는 건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내 꿈과 목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후속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꼭 제품 피드백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나서 다른 얘기도 하시겠죠. 그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하셔야 돼요. 계속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제 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후속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일을 언제 쉬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정보를 얻으시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초대 약속을 후속 관리를 통해 이 저희가 처음에는 영업이 아닌데 판매하라고 하죠. 영업 사원처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를 통해서 초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후속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이 언제 시간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친분도 쌓으면서 그래서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초대 약속을 이런 장소로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후속 관리를 잘 하시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뭐 다 오지 않을 수 있어도 분명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제품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감사하게 이제 내가 한다고 하니까 와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많은 성공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은 초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대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초대에 대한 그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는 소비자 마케팅이죠.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라 이 자리에 초대하는 사업 설명이든 세미나도 초대하는 게요. 꼭 그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자고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이 같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이든 상황이 안 되더라도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을 명단에서 다 초대하세요. 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고 말고는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다 지맘의 법칙이에요.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월급 줄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하고 말고는 들어보고 자기 판단에 맡기는 거고 이제 이 자리에서 시스템에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애용자는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을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성 소득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내 일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교육된 소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애용자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된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애터미 시스템에서. 그래서 꼭 사업을 할 사람을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오실 수 있는 분, 물건을 써주시는 분들, 가까운 분들은 모두 초대를 하세요. 한 번만 듣고 가셔도 훨씬 낫고요.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가셨어요. 교육만 한두 번 듣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안 들어본 것보다 나은 게 그분들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하셔도 이 교육을 듣고 애터미가 정말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고 정말 좋은 거고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았으면은 주위 사람들을 소개해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소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을 듣고 간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해달라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꼭 초대가 이루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 마지막 단계 복제입니다. 이 사업이 꽃피는 완성의 단계가 바로 복제의 단계인데 이 복제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정도대로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그죠? 내 파트너한테 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복제를 내가 시켜요? 시스템이 시켜요? 네, 맞아요. 애터미 시스템은 다들 아시겠지만 복제를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희가 제품 전달하고 수업 관리를 하죠. 네, 이 복제는 또 초대에 대한 수업 관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 일단 오게 하라. 그리고 다시 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초대하는 거 또 오게 하는 게 이제 복제 단계라고 보시면 내가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왔던 분들 또 오게 계속 자꾸 오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왔던 분들이 또 오시고 뭐 2번 오시고 3번 오시고 이제 사업 설명만 들었던 분들이 세미나도 들으시고 원데이 세미나도 들으시고 석세트 아카데미도 들으시고 하다가 또 더 나아가서 출근도 하시게 되고 그렇죠. 사업자도 여기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출근도 하시게 되고 이 내 파트너분들이 한두 번 모시고 왔던 분들이 시스템에 점차 플러그인이 되는 것을 복제라고 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돌아본 성공의 8단계인데 어떻게 저희 사업 진행 방법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던지네요. 제가 사업을 한 거를 쭉 돌아봤더니 이 순서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8단계를 했으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성공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 8단계를 계속 존버 정신으로 버티면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꿈과 목표 설정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단 명단 작성도 한 번 하고 처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매달 석세스 아카데미가 한 달에 매달 있죠. 한 번씩. 왜 매달 할까요? 매달 새로 목표 설정을 꿈을 새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계속 바뀌어야 하다 보면 내 위치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그죠 작심삼일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결단이 무뎌질까요? 아니면 계속 굳건할까요? 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새로 또 결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단도 계속 새로 갱신하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가 이루어졌으면 또 명단에서 빠질 분들은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갱신을 하시고 추가도 하시고 이 8단계를 성공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여서 열심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성공의 8단계대로 끝이 아니고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토 판매사가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공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웃자고 뭐 이제 뭐 한심이가 10개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 8단계를 반복하시는데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래요. 이제 그러면은 오토 판매사가 일단 뭔지 아셔야겠죠. 방향 설정을 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지어도 되겠죠? 네. 지우고 어떻게 좀 이해 잘 되시죠? 제가 잘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토 판매사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이 처음 온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 7단계 직급이 있죠. 애터미에 첫 직급이 바로 세일즈 마스터. 아까 시상 받으셨죠? 판매사가 첫 직급이에요. 근데 오토라는 것은 이제 따로 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토 우리말로 하면 자동이죠. 자동 판매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분명히 수동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사 달성 조건이 이렇게 되죠. 날을 기준으로 저희가 두 줄이에요. 그래서 좌우에서 보름 동안 양쪽 모두 250만 PV가 이제 발생하면 판매사인데 이게 내가 더 이상 팔지 않고 이제 발품 팔지 않아도 자발적인 매출로 인해서 매 보름 이게 자동으로 발생해서 그냥 자동으로 판매사가 유지돼서 그 후원수당과 지급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은 일단 이제 저 조금씩 시간을 자유로워지실 거고,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왜 오토 판매사를 강조하냐면 오토 판매사까지만 내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하시죠. 그 뒤로 밀려서 올라간다고.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은 이제 완벽히 막 은퇴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요. 진짜 거의 완벽하게 기반이 잡힐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내가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소득이 연금성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몰입을 하시면 이게 그 같은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애터미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이랑 8시간 하는 사람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회사에서 뭐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평균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몰입해서 하셨을 때 기준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고, 내가 천천히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오토 판매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봤더니, 여러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제 임병곤 단장님께서 하신 강의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틀 수 있으면 틀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애터미 애용자가 되고, 그냥 애용자라는 건 좀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은 무조건 애터미에서 먼저 파는지 안 파는지 보고 애터미에서 사야 무조건 필요한 거. 그리고 애터미에서 없는 것만 딴 데서 사겠다 하는 게 애터미 400까지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뭐 에단 클렌저랑 허브데이 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무조건 애터미 쇼핑몰에서 사고, 애터미에 없는 것만 다른 데서 사겠다 하는 게 애용자고, 내가 첫 번째 그렇게 돼야 되고, 나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을 20명만 만들면은 나는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밀려서 간다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왜 20명이냐? 이제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죠? 보면은 뭐 좌우에 50가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00가구를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강의가 대부분 예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초창기 강의들 대부분 몇 개 없을 때, 그죠? 그래서 그 50가구의 이제 계산한 기준이 뭐 한 가구가 한 달에 애용을 하면 10만 PV를 쓰더라 해서, 그쵸? 50가구 이제 해서 500만 PV, 한 달이니까, 그래서 보름이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250만, 한쪽에 500만 PV가 올라야 되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만 PV 쓰는 50가구가 있으면은 여기는 한 달에 500만, 여기는 한 달에 500만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건데, 그건 보니까 지금은 좀 달라요. 좀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품이 늘어났죠. 저희 집에서 쓰는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PV는 돼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만 사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양쪽에 30명씩만 있어도 돼요.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진짜 소비자를 만든다면, 애용자를 만든다면은 지금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거 다 사도, 저희 집처럼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좀 더 애착 있게 애용을 하는데, 20만, 30만 포인트는 안 써도 한 달에 한 15만에서 20만 포인트는 쓰더라고요. 제가 또 다니면서 주문도 받아보니까 한 달에 15만에서 20만 포인트는 써요. 지금 제품군으로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안 해드려도 얼추 나오실 거예요. 그쵸? 그 정도 쓰시면은 이제 30가구만 한쪽에 있어도 이제 한 달에 500만 포인트 이상, 보름에 250만 포인트가 안정적으로 올라오실 건데, 이 또 진짜 제대로 된 소비자는 한 명이 한 가구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집에서 생필품 사는 사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소비자 30명씩이 있으면 오토 판매사에 간다고 이제 계산을 해보셔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20명이라고 했죠. 내가 60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20명만 보니까 해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나 파트너가 만들어준 거 말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복제시켜서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통계를 보니까 죄송해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애터미가 온라인 쇼핑몰인데 솔직히 이제 그냥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으세요? 알아서 막 인터넷 들어가서 살 소비자들이? 별로 없으시죠, 아직은? 저희가 100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로 가고 있는데, 저희 세대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죠, 40, 50대 이상은 온라인 들어가서 구매 잘 안 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한번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지, 제가 볼 때 5년, 10년 정도 지나야지 그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안 된다고 연금이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성은 되는데 조금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소비자가 아직은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대신 내가 클릭 몇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대신 주문을 해주든 뭘 하든, 그러니까 자기가 재구매하려는 의사가, 자기 자발적인 의사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안 사도. 그러면 연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소비자를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가 평균 20명 정도가 된대요. 뭐 능력이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20명은 내가
진짜 애용자 소비자를 나같이 쓰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20명만 만들면은 성공을 한대요. 강의를 보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달아주거나 파트너가 뭐 만들어준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해서 그렇게 이제 한 달에 15만에서 2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이상 쓰는 그런 진짜 소비자를 20명을 만드시면 돼요. 좌우로 10명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만드시면은 아니 30명, 30명이 아닌데 어떻게 오토 판매사가 될까요? 그 최낙현 총장님 강의 들어보셨죠? 네. 강의 들어보니까 저도 그게 딱 지금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 게 오토 판매사 정도 되면은 내 좌우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게 회원을 20명 만들면 이제 이해하셨죠? 오토 판매사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20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사이에 또 레그상으로 수많은 가입이 있겠죠? 그냥 이름만 가입한 사람, 아니 잔태기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관리가 안 되는 사람도 해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20명을 내가 만들면은 나는 완벽히 성공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20명을 만들면 확률적으로 이 중에서 또 여기서 회원은 더 있다 그랬어요. 제가 표기를 안 한 건데 이 중에서 진짜 나처럼 복제돼서 사업할 사람이 한 명씩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여기서 10명씩 하겠죠. 나처럼 20명 만들 사람 진짜 소비자 10명씩 하겠죠. 그러면은 10명 여기 잘 보이시나? 10명 하면 몇 명이에요? 30명. 제가 이거 좁아서 이게 이해되시죠? 네.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든 또 내가 달아준 거 빼고 자기가 20명, 10명씩 만들어요. 그럴 사람이 나왔어. 진짜 사업자가. 이것도 진짜 사업자예요. 이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그죠? 뭐 그냥 하는 척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수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나처럼 복제돼서 하는 리더가 나오면은 이 사람이 또 20명을 해요. 그럼 나는 이 30명이 되는 거예요. 복제가 돼서. 이게 내가 20명 만들 정도가 되면은 한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20명 너무 어려워. 20명도 어려워. 어떻게 만드나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들어도 제대로 교육된 소비자 진짜 소비자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들어도 2년도 안 돼서 오토 판매사 돼요. 그쵸? 내가 속도 내려면 한 달에 2명, 보름에 한 명씩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 목표는 자기가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쵸?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할까? 이 오토 판매사로 가는 방향을 설정할 나침반이 바로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판매사에 도전하라예요. 그쵸? 내가 아직 오토는 아니지만 자동 판매사는 아니지만 수동 판매사라도 내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일단 수동 판매사라도 자꾸 판매사 도전을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사 도전을 계속 하시면서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을 하시면 이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나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판매사의 도전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팀장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이제 결과물이 일어났고 또 어땠는지 그 후기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판매사 도전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판매사라는 게 그 직급 도전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내가 혼자 도전할 수 있죠. 그리고 스폰서들이 할 때 이제 저희 승급은 또 위 직급자들한테 같이 뛰어서 할 수 있잖아요. 맞춰 이렇게 그죠? 그 하위 직급자를 양성해야 또 그죠? 팀장 국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폰서들이랑 조직적으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직급 조절을 판매사 조절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게 되면은 내가 좌측이 250만, 우측이 250만이 보름 동안 발생해야 되죠. 이거 팔아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럼 혼자서 500만 포인트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 정도 포인트가 일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정동봉 총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내가 혼자 도전할 거면은 내가 처음에는 이제 꾸준히 제품 조달을 해서 이제 소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 정도가 안 돼도. 그래서 내가 이 직급이 달성될 정도의 조건에 반 정도는 매출이 자동으로 일어날 때 도전을 해보라고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이
직급 도전 시기를 위에 스폰서 리더가 설정해주고 잡아주고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도전하실 거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진짜 돈 안 쓰고 하시려면은 보름에 100만에서 150만 포인트가 올라올 그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혼자 도전하시면 또 장점이, 혼자 하는 거는 내가 직급 도전하다가 만약에 이제 마감일이 됐는데 많이 모자라요, 좀 포인트가. 그러면 내가 그냥 안 해버려도 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전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오고 소비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예, 일단 도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도전하실 때는 뭐 시기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제 일단은 도전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내가 좀 많이 무리수가 따르면은 뭐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어제 강의 들으셨죠? 실패가 이제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포기가 성공의 반대지. 그래서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사업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스폰서들이 승급할 때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폰서도 이제 뭐 이게 정해진 포인트는 없는데 저희는 이번에 각자 250만 포인트씩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공유하기 때문에 위에 또 팀장 승급하고 국장 승급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한쪽 대실적은 아무래도 포인트 250만을 그죠, 이제 같이 이게 또 그 스폰서가 팔아서 이렇게 채우겠죠. 그럼 내가 250만 포인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부담이 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은 사실 내가 판매사 아직 도전하는 입장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내가 혼자 도전하는 게 아니고 맞춰서 할 때는 혼자 설정하기가 힘들어요, 기간을. 그렇죠? 스폰서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한 분들이 이렇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도전할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아직 좀 자신이 없고 좀 아직 이른 것 같아도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250만 포인트 하면 되잖아요. 그쵸? 혼자 500만 포인트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아직 막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막 100만에서 150만이 안 올라와도 할만 하겠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스폰서들이 승급할 때는 도전하세요, 같이. 근데 이거는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많이 모자라.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럴 땐 내가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승급을 안 하면 위에 다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주식적으로 맞춰서 한 번에 승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더 수월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빠지셔야지, 하겠다고 해놓고 중도 탈락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해내셔야 돼요. 근데 또 이게 괜찮은 게, 제가 직급 도전을 꼭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고 이제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바로 내가 안 하면 이게 못 해내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팀장 국장 승급 다 못하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특히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애터미 사업이요,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너무 자유로운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게 진짜 이게 성공이 만만한 게 아니죠. 저희가 그래도 이게 애터미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할만한데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도 되기만 하면 되죠. 그만한 꿈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어려워도 이제 어렵더라도 어려운 걸 반복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증인들이 많고,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그게 진짜 그것도 어려워요. 내가 강제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공이 만만치 않은 건데, 내가 정말 나를 그래서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애터미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하루에 3명 이상 만나고 5명, 10명 전화하고, 그리고 내가 막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해야겠죠. 진짜 그렇게 1년 보내야지, 애터미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해야지 1년 만에 오토파면서 가는 건데, 평생 연금성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온다면 그거 왜 못해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 몸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게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 직급 도전이라는 게요, 나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수능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왜 돈 주고 독서실 가요? 집에 있으면 집중 안 되죠. 강제성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막 TV 틀어져 있고 막 시끌시끌하고 하면은 옆에 침대 있고 또 하면 컴퓨터 있고 하면 공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공짜 괜히 돈 냈어요. 돈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강제성을 배우고 몰아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냥 학교 운동장 뛰면 되는데 왜 헬스클럽 가서 러닝머신 뛰어요? 돈 아까워서 가잖아요. 그죠? 끊어놓으면 그런 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나는
너무 나는 내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나한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집에서도 뭐 그냥 누가 방해해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이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정신무장이 된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더라고요.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배수의 진을 치고 스스로 몰아세우셔야 돼요. 나한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직급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 해봤더니 결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팀장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번에 팀장 유지를 해요. 근데 좌측에 판매사 2명이 아니고요. 좌측에 판매사 3명, 우측에 판매사 4명. 네, 팀장이 배출이 돼가지고 4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나눠가지고 팀장을 2번 유지할까 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 하겠대. 너무 지금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고 막 매출이 올라오고 폭발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매출도 막 다 스톱시켰거든요. 이제 제가 16일부터 이제 승급을 매출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도 막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막을 수 없는 매출이 올라오면 기분 좋은 거 아시죠? 네, 너무 지금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 이제 파트너들이 판매사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250만 포인트씩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저희 팀에. 그리고 이제 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폰서랑 함께해서 250만 포인트만 팔려고 하더라도 보름 동안 250만 포인트 파는 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하루에 20만 포인트 정도 팔아야 돼요. 대충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좀 그거 쉽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통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급 조정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치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족한 거를 저희는 이제 그거잖아요. 제가 딱 잘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매출이 부족해도 승급을 빵꾸 내면 안 되니까 일단 내 돈으로도 사서 해야죠. 승급을. 근데 그거를 쟁여놓으면 배팅이에요. 그렇죠? 쟁여놓으면 배팅인데 그걸 내가 나중에라도 팔면은 손에 있어요, 없어요? 손에 없어요. 이거는 막 무슨 내구재 옥장판 이런 게 아니고 생필품이라 팔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팔아도 돼요. 분명히 팔리는 처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내가 게을러서 안 팔고 있으면 배팅이 되는 거고 팔던가 못 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하면 뭐라고요? 투자. 투자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업적인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라도 소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미리 사놓을 돈도 없어요. 포인트가 부족했을 때 미리 사놓을 돈도 없어요. 보름에 250만 포인트는 어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이제 보름 동안 250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50만 포인트는 그래도 제가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50만 포인트는 나오는 수당으로 퉁 쳐지죠. 그래도 일단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되겠다 싶어서 빵꾸 내면 안 되니까 50만 포인트는 수당으로 퉁치고 최소한 200만 포인트는 어떻게든 팔아야겠는데 보름 동안 팔기 힘드니까 저희가 이 직급 조정하는 앞 달에 100만 포인트를 팔고 이 뒷달에 100만 포인트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달 동안 판 거를 전산상으로만 보름에 매출을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배팅 안 하고 승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이때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때 판 거는요. 만약에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 판 거 아니면 제가 다음 달에 주문해 드려도 되냐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 당장 필요한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빌려가지고 물건 제가 요즘 물건 많이 빌리죠.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물건 빌려서 갖다 주고 아직 주문 매출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승급을 할 때 이 보름 기간에 16일부터 말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 기간에 이제 주문을 해서 갚으면 되겠죠. 포인트는 이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빌리고 있는 건데 제품 빌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얼른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한 달에는 한 100만 포인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팔면 저희가 그래도 젊어도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는 일단 요 정도는 돈을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이거를 100만 포인트 정도는 이제 넣어서 사놓고 다음 달에 팔아도 되잖아요. 다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0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포인트 팔았을까요? 파트너분이. 오늘 10월 9일이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0월 9일인데 이제 9월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동안 224만 포인트 팔았어요. 감사합니다. 100만 포인트만 팔려고 했는데 224만 포인트를 팔았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강의도 하고 팀장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그냥 그런 직급 타이틀도 다 떼고 그냥 자존심 버리고요. 국어했어요. 국어를 해가지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바닥부터 기어서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하죠. 이 진짜 여기서 애텀에서 준다는 보상이 그 정도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평소에 파는 거랑 또 달라요. 왜냐면 내가 빵꺼내면 안 되니까 더 내가 열심히 강제성으로 뛰는 것도 있는데 그 전달하는 부탁하는 이제 내가 사정하는 소비자한테도 그 사정할 부탁할 명분이 생겨요. 왜냐면 평소에는 아 이거 좋으니까 써봐 이제 필요한 거 써줘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주문을 받았냐면은 제가 이번에 승급해야 되니까 꼭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많이 팔아주셨고 또 그게 있어요. 이게 직급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 승급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출이 좀 부족한데 도와달라고 좀 필요한 거 어차피 쓸 거니까 좀 떨어진 거 좀 미리 좀 떨어진 거 사주시고 안 떨어진 거 좀 미리 사주시고 막 이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위에 그 제가 얘기한 사람 드는 입장에서 저 말고 주위에 애터미 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네에.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직급 도전을 하면서 부탁을 할 거야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아니 거의 안 해요. 이렇게 시스템 잘 된 센터가 없어요. 거의 안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못 봤대. 그래서 이제 주위에 애터미 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뭐 어영부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급 조절을 하면서 더 가서 막 사정사정 부탁을 하니까 나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뭐 애터미 돌았는데 소리 많이 들었겠죠. 밖에 헛소문이 많으니까. 근데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거의 250만 포인트 제가 이제 남은 뭐 30만 포인트는 제가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이거 할까요? 못 채울까요? 못 채울까요? 채우고 제가 볼 때 300만 포인트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0만 포인트 확보해놓고 이거 그냥 물건만 갚으면서 승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100만 포인트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또 이제 복병이 있었어요. 복병이 제가 핸드폰을 팔았어요. 애터미 통신에서. 그래서 제가 이 50만 포인트 중에 100만 포인트는 생필품을 팔았고요. 약 대략적으로 또 100만 포인트는 통신, 스마트폰을 팔았어요. 그리고 50만 포인트는 이제 센터나 집에서 필요한 거. 이제 이것저것 집에서 센터 필요한 거 한 달치 막 샀더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얼추 이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이게 100만 포인트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생필품 팔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막 구걸했다 그랬죠 가서. 그래서 일단 막 승급해야 되니까 팔으라고 부탁을 하니까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리플렛을 쫙 펴놓고 저는 이제 본사 걸 쓰거든요. 본사 게 좀 세련됐고 잘 됐더라고요. 신제품도 빨리빨리 갱신되고. 그래서 그걸 펴놓고 이게 한 사람한테 10만 포인트 이상 주문을 받으려면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희가 이제 그 오토 판매사의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판매사 도전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내가 진짜 소비자 20명 만들면 오토 판매 된다 그랬죠. 그 20명을 판매사 도전하면서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당으로 50만 원 이게 250만 원 다 팔면 수당 남는 거고 온전히 내 수당이고 50만 원 수당으로 퉁치고 200만 포인트만 팔아도 손해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10만 포인트 팔아줄 사람 20명을 찾는 거예요. 판매사 도전하면서.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도전해서 계속 찾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승급한다니까 10만 포인트 정도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요. 팔아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진짜 소비자 애용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굉장히 내 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직급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뭐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제가 이제 뭐 거절도 당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부탁을 들어주시고 정말 제품을 잘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추려낸 건데 그러면서 명단도 좀 갱신이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누구를 막 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10만 포인트 이상 주문을 받으려면은 이제 뭐 그냥 저희가 좀 큼직큼직한 제품이 있고 뭐 엄청 고가의 제품은 없지만 그죠? 저희가 뭐 몇만 원대도 있고 몇천 원대도 있잖아요. 막 칫솔 치약 자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10만 포인트, 15만 포인트 정도 제가 평균 그 정도 주문을 받았어요. 받으려면 보니까 나 팔 거야 10만 포인트니까 이러면 안 되고 이제 큰 세포임이든 큰 제품만 딱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잘한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제품도 팔면서 큰 것도 하나 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걸 다 팔려다 보니까 큰 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작은 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큰 거 팔아놓고 이제 야 폼 클렌징도 샴푸도 써 하면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렛을 가서 딱 펴놓고 제가 이제 뒤에서부터 봐요. 저희가 본사 거 기준으로 이제 뒤에 게 더 자잘한 게 있죠. 뒤에서부터 이제 뭐 패션 이렇게 그리고 일반 식품 그리고 리빙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뭐 뷰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저 앞으로 갈수록 큼직하게 뒤에서부터 보면서 여기서 필요한 거를 다 체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아서 막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어봐요. 이거는 뭐가 조금 많이 했고 물어보면 또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은 아는 게 있으니까 써본 것도 많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막 체크를 해요. 그러다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나오면은 거기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쪽을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 잘. 그래가지고 그래도 몇 개 하더라고요. 뭐 선크림이라도 이렇게 뭐 에센스라도 권유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다 골랐어요. 그 사람이 다 고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장님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이거는 꼭 바르셔야 돼요. 이거는 꼭 드셔야 돼요. 해서 설명을 해서 하나 더 팔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아직 안 고른 것 중에 뭐 해모임이든 소프라킨이든 홍삼이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화장품 한 세트든 딱 얹어요. 그래서 막 또 부탁을 해. 이거를 팔아주셔야 된다고 내가 승급을 한다고 해서 하면은 한 사람에 한 15만에서 20만 포인트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팔았고 이제 제가 휴대폰 통신으로 100만 포인트 정도를 했는데 한 90만 정도 했어요. 지금 기종별로 다르고 매달 프로모션이 다른데 이 통신은 잘 취급 안 하시죠 대부분. 근데 이제 센 거는 30만 포인트짜리까지 있어요. 아시죠? 이게 빨간색 핫 하나당 이제 해모임 한 박스에 그 포인트 똑같아요. 제품이랑 42,000 포인트. 그리고 노란 포인트 핫 하나당 이제 앱솔루트 한 박스에 10만 포인트. 노란 핫 3개까지 있죠. 그거를 팔면은 30만 포인트. 핸드폰 하나 개통하면 30만 포인트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좀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포인트 띄우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핸드폰은 막 거의 빨라도 2년이잖아요. 바꾸는데 좀 더 쓰죠.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소비자를 만드는데 그냥 승급할 때만 도움이 되고 단발성으로 소비자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이 나가죠. 해모임이든 화장품이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써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속 관리를 하면은 핸드폰 팔아도 소비자를 애용자를 만들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데 저도 이거 배운 건데 통신이 진짜 좋은 장점이 있어요. 승급할 때 포인트가 센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빌려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또 이제 그냥 못 빌리고 할 경우에는 이제 매출 날짜가 저희가 하루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핸드폰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개통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개통한 날짜 오늘부터 그 전은 안 돼요. 그 이후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원하는 날짜에 넣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핸드폰 팔아놓고요. 그 포인트 가지고 있다가 저도 지금 한 60만 포인트 가지고 있어요. 팔아놓고 가지고 있다가 내가 6개월 뒤에 승급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건 있어요. 프로모션은 그때 나가요. 제품은. 그래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야겠지 빌려서 먼저 갖다 주던가. 그래서 포인트를 원하는 날짜에 쓸 수가 있어서 승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평소에 많이 팔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모르고 제가 9월 말일날에 프로모션이 좀 셌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제가 막 거의 그게 말일날 주문을 한 게 아니라 말일날 개통까지 한 건에 대해서 그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말일날 제가 그때 센터에도 하루 안 왔잖아요. 종로 센터 간다고. 거기 개통하러 간 거예요. 신분증 걷어가지고. 근데 갔더니 이제 거기서 왜 이렇게 말일날 복잡한데 몰아서 가져왔냐고 앞으로 평소에 좀 팔아놓으래요. 이게 포인트를 언제든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배웠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좀 제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도 이 정도가 된 게 제가 사실은 9월달부터 집에 떨어지는 게 제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도 안 사고 승급할 때 사야 되니까 빌려서 쓰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10월달 쓸 것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됐고 그리고 제가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이제 정말 저희 답답하고 고지식하신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할머니께서 제가 열심히 뛰니까 해모임 한 박스랑 소프라킨 한 박스를 어디서 팔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루테인이랑 오메가3를 팔아오셨어요. 교회에서. 왜냐면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사업 초기에 이렇게 안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좀 공부를 잘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지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지식 사회면 공부에서 성공하는 시대면은 이게 좀 재수 없는 걸 텐데 그런 게 아니죠. 공부 잘해도 소용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막 운동 가르치고 이랬으면은 지쳐졌을 텐데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운동을 못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공부를 덜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전교 3등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칠 일인지 모르겠는데 재수없어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제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자리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번에 고려대 자퇴하는 애도 있고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칭찬받고 이뻐했잖아 선생님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잘 되니까 제가 성실성이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살진 않았어요. 항상 게을렀어요 제가. 근데 텀이 와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이게 진짜 성공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초기에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제가 변화되고 성공 습관을 기르면서 가족들이 제가 이제 막 집에서 게임도 안 하고 그래서 막 낮잠도 안 자고 그냥 제가 집에요 새벽에 들어가서 아침 9시면 나와요. 잠만 자고 밥도 집에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엔 팀장 유지하는 거예요. 팀장 유지하는 건데 이제 파트너들 판매사를 육성을 하고 다음에 또 팀장 승급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팀장을 또 육성을 해서 제가 빠르면 연말 아니면은 좀 더 걸리면은 최소한 내년 초고에는 국장을 승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텀에서 2년 만에 국장 승급하면 괜찮은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 뭐 좀 밥을 승급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국장 승급하고 열심히 계속 도전하고 저도 팀장, 이제 저도 판매사 도전한 것처럼 계속 팀장 유지 도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니까 영리더스 클럽 아시죠? 거기는 이제 연봉 5천이면 그러니까 만 나이로 20, 30대. 그러니까 40살이어도 만으로 30대면은 돼요. 20, 30대가 연봉 5천 이상이면은 영리더스 클럽에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 팀장만 돼도 그게 되겠더라고요. 원래 400 이상만 나와도.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2019년이 거의 다 갔죠. 내년 2020년에는 어떻게든 제가 무조건 꼭 영웅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좋아해서 첫 영웅 리더스 클럽 그리고 첫 20대 국장 그리고 남자 국장 사업자가 되려고 지금 열심히 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함께 가실 거죠? 네. 함께 성공하실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다 성공하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이 조직을 상속을 받을 거잖아요. 앞으로 제 파트너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되셔야 돼. 지금 벌써 제 파트너가 잘 되셔야 되고 본부장님이 뭐 저한테 상속 안 하고 뭐 사회 환원하신다고 겁을 주는데 저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성공하시는 하루 되면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위드 조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함께 모두 함께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위드 하면은 좋아 하고 마무리하는 거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좋아! 네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